혹시 들어보셨나요? 거지도 입어야 빌어먹는다라는 옛말. 나이가 들수록 대충 입고 후줄근하게 지내는 것보다는 스스로 깔끔하게 꾸미고 노후를 즐기는 삶이 훨씬 행복하다는 뜻이죠. 오늘은 옷차림이 단순한 멋을 넘어서 운과 기분, 심지어 주변 사람들의 기분까지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옷 한 벌이 주는 마법 같은 힘, 정말 있을까요? 사실 있습니다. 아무리 평범한 사람도 단정하고 근사하게 옷을 입으면 보는 사람의 시선부터 달라지니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나이 들어서도 세련되게 보이는 옷차림의 비결과 반드시 피해야 할 스타일까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어서도 세련되게 보이기 위해 피해야 할 옷차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은 특히 신경 써야 할 5가지 스타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서, 아, 나도 이런 점을 바꿔야겠구나 하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 주의할 점은 바로 너무 헐렁하거나 처진 옷입니다. 편안함을 생각하다 보면 옷이 몸에 맞지 않고 늘어져 보이기 쉽죠. 하지만 이런 스타일은 활력 없는 인상을 주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무심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편안함을 완전히 포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민감해지고 근육이나 관절이 쉽게 피로해지기 때문에 옷을 입을 때 편안함은 분명 중요합니다. 다만 편하다와 흐트러져 보인다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편안함을 선택하면서도 체형에 맞는 라인과 적절한 길이, 적당한 두께감을 고려하면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활력 있는 인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리가 딱 맞는 재킷이나 블라우스는 몸의 실루엣을 자연스럽게 살려주면서도 움직임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허리가 느슨하게 늘어진 상의를 입으면 신체의 윤곽이 사라져 전체적으로 나이가 들어 보이고 심지어 피곤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런 차이는 작은 부분이지만 타인에게 주는 첫인상에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심리학에서도 첫인상 효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첫 3초에서 5초 안에 상대의 성격이나 상태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때 옷차림과 체형, 자세 등이 중요한 단서로 작용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결국 옷차림이 단정하고 활기차면 보는 사람도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인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기억할 점은 헐렁함과 품위는 서로 양립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몸에 맞지 않게 넉넉한 옷을 입으면 자신도 모르게 자세가 흐트러지고 목이나 어깨가 둥그러지기 쉽습니다. 거울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늘어진 옷은 몸을 더 부피 있어 보이게 하고 나이보다 실제보다 더 늙어 보이는 인상을 줍니다. 반대로 몸에 맞는 옷을 입으면 자세가 자연스럽게 바로 서고 시선도 더욱 당당하게 느껴집니다. 작은 변화지만 하루 종일 기분과 자신감에 큰 차이를 만들어줍니다. 72세 김 선생님은 평소 집에서는 헐렁한 트레이닝복만 입고 외출할 때도 무심코 넉넉한 코트를 입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주와 외출할 일이 있어 몸에 맞는 재킷과 팬츠, 깔끔한 단화를 신었습니다. 그날 외출에서 마주친 이웃들은 김 선생님, 오늘 활력이 넘치시네요 라는 말을 여러 번 했고 김 선생님 자신도 거울을 보고 아, 나도 이렇게 보일 수 있구나 하고 놀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주변과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헐렁한 옷을 입지 않으면서도 편안하게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소재 선택이 중요합니다. 면, 캐시미어, 울, 레이온 등 신축성과 통기성이 좋은 소재를 선택하면 몸에 맞춰 자연스럽게 흐르면서도 편안합니다. 너무 두껍거나 딱딱한 소재는
체형을 부자연스럽게 만들어 헐렁함보다 더 부담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길이와 사이즈도 중요합니다. 상의는 엉덩이를 살짝 덮는 정도가 적당하며 바지는 발목을 덮거나 살짝 올라오는 길이가 활동성과 세련됨을 동시에 잡아줍니다. 색상 또한 헐렁함을 보완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어두운 톤의 단색은 안정감을 주고 몸을 조금 더 슬림하게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밝거나 무늬가 많은 옷은 헐렁함이 강조될 수 있으므로 적절히 포인트를 주면서 단정하게 맞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작은 액세서리, 예를 들어 심플한 스카프나 가벼운 목걸이, 깔끔한 시계 등을 더하면 전체적인 라인이 살아나면서 단정함과 품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헐렁한 옷을 입으면 자기 자신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심리학에서는 옷이 행동과 감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몸에 맞는 옷을 입으면 자신감이 높아지고 자세와 말투, 심지어 표정까지 활력 있게 변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헐렁하고 늘어진 옷은 몸의 긴장을 풀어주지만 정신적인 긴장감까지 낮춰 소극적인 태도를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외모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루 전체의 에너지와 자신감까지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점은 나이가 들어서도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옷차림에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옷차림이 그 사람을 말해준다. 맞습니다. 단정하게 몸에 맞는 옷을 입는다는 것은 단순히 남의 시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고 하루를 활기차게 살아가겠다는 마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옷장을 바꾸는 것은 어렵겠지만 조금씩 몸에 맞는 옷을 선택하고 허리나 라인을 정리하며 소재와 색상에 신경을 쓰는 습관을 들이면 하루가 달라지고 삶의 질까지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너무 헐렁하거나 처진 옷은 편안함을 넘어 첫인상과 자신감, 심지어 하루의 기분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옷을 고를 때 편안함과 세련됨, 체형에 맞는 라인을 함께 고려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삶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놀라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할 점은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난해한 패턴입니다. 화려함이 곧 멋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나이가 들수록 지나친 장식과 색조합은 오히려 촌스럽거나 부담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화려함을 추구하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서도 젊은 시절의 활기와 개성을 유지하고 싶다면 컬러풀한 옷이나 독특한 패턴에 시선이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과유불급입니다. 지나치게 강렬한 색상과 장식이 많은 옷은 시선을 분산시키고 전체적인 균형을 무너뜨리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원색을 조합하거나 상하의가 서로 다른 강렬한 패턴일 경우 전체적으로 조화롭지 못하고 산만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외모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에게도 부담을 주어 정돈되지 않은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색상과 패턴은 사람의 인상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눈에 강하게 띄는 패턴은 사람의 주의를 집중시키지만 과도하면 시각적 피로를 유발하고 나이 들어 보이거나 성격이 과장되어 보일 수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의 경우 얼굴과 목, 손 등 피부 톤이 밝거나 자연스러운 톤일 때 과도하게 화려한 옷은 오히려 조화롭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려함을 추구하되 전체적인 균형과 조화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조절해야 할까요? 먼저 단색을 기본으로 하고 한두 가지 포인트 색상이나 패턴을 활용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상의는 단색 니트로 깔끔하게 입고 스카프나 가방, 구두 등 작은 액세서리에서 화려한 색상을 넣으면 전체적으로 세련된 느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또는 치마나 바지 한쪽에 잔잔한 패턴을 넣어 포인트를 주되 상의와 다른 부분은 단정한 색상으로 맞추면 눈에 띄면서도 부담스럽지 않은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68세 박 어르신은 예전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렬한 꽃무늬 블라우스를 즐겼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개성이 돋보이고 화려해 보였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얼굴이 돋보이기보다는 옷 패턴에 묻히는 경우가 많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촌스럽다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후 박 씨는 상의를 파스텔톤 단색으로 바꾸고 스카프 한 장으로 화려함을 살리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얼굴빛이 훨씬 밝아 보이고 전체적인 균형과 품위가 살아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화려함은 포인트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의와 하의 모두 화려한 패턴을 선택하면 시선이 분산되고 전체적으로 정돈되지 않은 느낌을 줍니다. 반대로 한 가지 아이템에서만 포인트를 주면 나머지 부분이 안정감을 주어 전체적인 균형이 잡히고 세련되게 보입니다. 이는 단순히 외모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주변 사람에게 편안하고 조화로운 느낌을 전달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색상 선택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얼굴 톤과 어울리는 색상을 중심으로 포인트 색상을 정하면 자연스럽게 젊어 보이고 밝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부가 밝은 톤이라면 진한 보라, 버건디, 에메랄드 그린 등 얼굴빛을 돋보이게 하는 색상을 소품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체적으로 강한 원색을 입으면 피부 톤과 어울리지 않아 얼굴이 칙칙해 보일 수 있으므로 조화로운 톤 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패턴의 크기와 위치도 고려해야 합니다. 큰 꽃무늬나 과장된 기하학 무늬는 체형을 더 커 보이게 하고 시선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 잔잔한 도트, 스트라이프, 작은 플로럴, 패턴 등은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포인트를 살릴 수 있어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패션 전문가들은 나이 들어서는 작고 섬세한 패턴을 활용하라고 조언합니다. 코코 샤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패션은 사라지지만 스타일은 영원하다. 맞습니다. 화려함과 난해한 패턴에만 의존하는 것은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나이에 맞는 스타일, 얼굴과 체형에 어울리는 균형감 있는 화려함이야말로 오래도록 세련된 인상을 주는 비결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신만의 멋과 개성을 잃지 않으면서 조화롭고 편안하게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난해한 패턴은 피하되 포인트에서 균형 있게 활용하고 색상과 체형, 얼굴 톤을 고려하며 작은 액세서리로 화려함을 살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화려함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촌스럽지 않고 세련된 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너무 유행을 좇는 옷입니다. 젊은 세대에서 유행하는 스타일을 따라 입고 싶은 마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트렌드를 따라하면 활력 있고 젊어 보이기도 하고 친구나 가족과의 대화 주제도 넓어지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문제는 나이에 맞지 않는 옷을 무리하게 입으면서 생깁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형과 얼굴, 전체적인 분위기와 어울리는 옷과 유행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행만 좇다 보면 정작 자신에게 맞지 않아 어색하거나 부담스러운 모습이 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유행하는 슬림핏 청바지나 하이힐, 화려한 프린트 티셔츠를 그대로 따라 입으면 젊은 세대와 체형이 달라 시선이 어색하게 분산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외모가 어색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균형과 품위가 깨지면서 타인에게 무리해서 젊음을 유지하려 한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스타일은 일시적인 트렌드를 반영하지만 오래 두고 보았을 때는 자연스러움과 조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세련됨을 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유행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핵심은 균형과 절제입니다. 유행 아이템은 한두 가지 정도만 포인트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의는 클래식한 셔츠나 니트, 바지는 기본 치노나 슬랙스를 입고 신발이나 가방, 스카프 등 소품에서 유행 아이템을 반영하면 전체적으로 세련되면서도 과하지 않은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유행하는 스니커즈 한 켤레와 단정한 슬랙스 조합만으로도 충분히 활력 있고 젊어 보이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72세 이 어르신은 몇 년 전 트렌드 청바지를 무리하게 입었다가 주변에서 어색하다는 말을 듣고 자신감이 떨어졌습니다. 당시 이 씨는 옷이 유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선택했지만 체형과 어울리지 않아 불편함과 시선 부담까지 겹쳤습니다. 이후 그는 기본 치노 팬츠와 단색 셔츠, 그리고 최신 디자인의 스니커즈 한 켤레를 조합하는 방식으로 스타일을 바꾸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전체적으로 안정감이 생기면서도 포인트 아이템으로 세련된 느낌이 살아났고 주변 사람들에게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유행을 따르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트렌드는 새로운 시도와 활력을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체형, 피부톤, 나이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과도하게 따라가기보다는 나만의 스타일과 조화를 이루는 포인트로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색상과 패턴 선택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행하는 강렬한 색상을 그대로 전체적으로 입기보다는 단색, 옷에 한두 가지 포인트 컬러만 넣는 방식이 좋습니다. 체형이 드러나는 부분에는 과도한 장식이나 패턴을 피하고 얼굴 주변에는 밝은 톤이나 얼굴을 돋보이게 하는 컬러를 활용하면 전체적인 균형과 조화를 유지하면서도 유행을 자연스럽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패션 전문가들은 나이가 들어서 유행을 활용할 때 항상 균형감과 자연스러움을 강조합니다. 단순히 유행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체형과 나이, 전체적인 분위기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적용하는 것이야말로 오래도록 세련되고 품위 있는 스타일을 완성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유행 아이템을 통해 활기를 더하되 지나치게 무리하지 않고 편안함과 자신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자이너 장폴 고티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타일은 나이를 초월한다. 트렌드는 잠시일 뿐 나에게 맞는 옷이야말로 영원한 멋이다. 맞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트렌드를 참고하는 것은 좋지만 나 자신에게 맞지 않는 스타일을 억지로 입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결국 스타일은 유행보다 자기 자신과 조화를 이루는가가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옷을 고를 때 트렌드 아이템은 한두 가지만 활용하고 나머지는 클래식하고 단정한 기본 아이템으로 균형을 맞춰보세요. 이렇게 하면 유행을 따라가면서도 자연스럽고 세련된 인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너무 유행을 좇는 옷은 체형과 나이에 맞는 균형감과 조화를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트렌드를 적절히 활용하고 나만의 스타일과 조화를 이루며 기본 아이템과 포인트 아이템의 균형을 유지하면 나이 들어서도 세련됨과 활력을 동시에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한 가지씩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하루의 기분을 바꾸고 나아가 삶의 활력까지 바꿔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주의해야 할 옷차림은 오래되고 낡은 옷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편하고 익숙한 옷을 고르게 되지만 그 중에는
색이 바래거나 천이 달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옷을 계속 입으면 편안함은 유지할 수 있지만 외관상으로는 단정함과 세련됨을 잃게 됩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옷의 상태를 보고 그 사람이 자신을 돌보고 있는지, 하루를 얼마나 신경 쓰며 사는지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옷이 낡고 해져 있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무심한 인상을 주고 본인 스스로도 기분이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편안함과 세련됨은 결코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한 소재와 색상을 선택하면 오래 입어도 깔끔하고 단정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울이나 캐시미어, 면 등의 질 좋은 소재는 형태가 쉽게 무너지지 않아 몸에 자연스럽게 흐르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또한 계절마다 옷장을 점검하고 오래되거나 색이 바랜 옷은 과감히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옷장 자체가 하루를 즐겁게 시작하는 힘이 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69세 최 어르신은 평소 10년 된 코트를 계속 입고 외출하곤 했습니다. 코트가 익숙하고 편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변 친구들은 옷이 좀 오래됐다고 조심스레 이야기했고, 최 씨 자신도 거울을 볼 때마다 조금 칙칙하게 느껴졌습니다. 이후 최 씨는 새로운 코트를 구매했고 단정한 블라우스와 팬츠를 매치했습니다. 단지 코트 하나 바꿨을 뿐인데 얼굴빛이 살아나고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옷 잘 입는다, 활력이 느껴진다는 말이 이어졌고 최 씨 자신도 기분이 한결 좋아졌다고 합니다. 작은 변화가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낡은 옷을 피하는 것이 단순히 겉모습을 꾸미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옷이 단정하면 마음도 정돈되고 하루를 보다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의복, 행동 연관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옷을 입는 방식과 상태가 사람의 행동과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단정하고 깔끔한 옷을 입으면 자신감이 생기고 활기차게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오래되고 해진 옷을 입으면 몸과 마음이 함께 늘어지고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낡은 옷을 피하면서도 편안함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소재와 색상을 체크하세요. 질 좋은 소재는 오래 입어도 형태가 흐트러지지 않고 단정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색상은 계절과 톤을 고려하여 얼굴과 피부톤을 돋보이게 하는 단색이나 잔잔한 톤으로 맞추면 좋습니다. 또한 낡은 옷은 과감히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소품이나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주면 전체적인 균형이 살아납니다. 또한 오래된 옷을 무조건 버린다고 해서 경제적인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세탁, 리폼, 수선으로 새 옷처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단추 교체, 밑단 정리, 해진 부분 수선 등을 통해 옷의 수명을 연장하면서도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하면 편안함과 세련됨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디자이너 크리스티앙 디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옷차림은 나이를 속일 수 없지만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은 옷으로 보여줄 수 있다. 맞습니다. 옷이 낡고 해져 있으면 그 사람의 생활 습관과 태도가 그대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정하고 깔끔하게 정돈된 옷차림은 나이와 상관없이 자신을 존중하고 하루를 활기차게 보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결국 오래되고 낡은 옷은 단순히 외모 문제만이 아니라 자신감, 기분, 하루의 에너지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옷장을 점검하고 낡은 옷은 정리하며 소재와 색상, 상태에 신경을 쓰는 습관을 들이세요.
작은 변화가 하루의 활력을 높이고 나아가 삶의 품격과 행복감까지 높여줄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주의할 점은 바로 신발과 액세서리에 신경을 쓰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상의와 하의를 아무리 단정하게 입어도 발끝이나 작은 액세서리에서 흐트러지면 전체적인 인상이 흔들립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신발과 가방, 시계, 스카프 같은 소품을 통해 그 사람의 세심함과 품위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특히 중년에게 있어 신발과 액세서리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가는 태도와 자기 관리의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체에만 신경을 쓰고 신발이나 액세서리는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발은 몸 전체의 균형을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발끝이 깔끔하면 걷는 자세가 안정되고 자연스럽게 시선이 위로 올라가 얼굴과 상체가 더 돋보이게 됩니다. 반대로 신발이 낡거나 더럽거나 코디와 어울리지 않으면 전체적인 스타일이 흐트러져 보이게 됩니다. 이는 외모뿐 아니라 자신감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70세 정어르신은 평소 옷에는 신경을 썼지만 신발은 오래되고 다른 단화를 계속 신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친구 모임에서 사람들이 조심스레 신발이 좀 낡았네요 라고 말했을 때 정 씨는 약간 당황했습니다. 그 후 그는 깔끔한 단화와 편안한 로퍼를 구입하고 심플한 시계와 작은 가방을 코디에 맞춰 착용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오늘 정말 세련되게 보인다라고 칭찬했고 정 씨 자신도 거울을 볼 때마다 하루 기분이 한결 밝아졌다고 합니다. 단지 신발과 작은 액세서리 몇 가지를 바꾼 것뿐인데 전체적인 인상이 달라지고 자신감까지 생긴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신발과 액세서리를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먼저 신발은 깔끔하고 관리가 잘 된 것을 선택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로퍼, 단화, 스니커즈 등 본인의 활동성에 맞는 편안한 신발을 고르되 상태가 좋아야 전체적인 스타일을 살릴 수 있습니다. 계절별로 구두, 단화, 운동화 등 신발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새 신발을 준비해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하세요. 액세서리는 과하지 않게 포인트 역할을 하는 소품으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시계, 스카프, 모자, 가방 등은 단순하지만 세련된 아이템을 선택하고 옷차림과 색상이나 톤을 맞추면 전체적인 조화가 살아납니다. 예를 들어 단정한 셔츠와 바지에는 심플한 가죽 시계와 작은 스카프 하나로 포인트를 주면 활력 있고 품위 있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세심한 디테일 관리가 자신감과 타인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작은 부분에서 깔끔함을 유지하면 본인은 자신감을 얻고 타인은 신뢰감과 긍정적인 인상을 받게 됩니다. 즉, 신발과 액세서리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자기 표현과 자신감의 중요한 수단인 셈입니다. 코코 샤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옷차림의 완성은 신발과 액세서리에 달려있다. 맞습니다. 아무리 상의와 하의를 단정하게 입어도 발끝과 작은 액세서리에서 무심하면 전체적인 스타일이 깨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발과 액세서리를 신경 쓰면 하루 종일 기분이 밝아지고 행동과 태도까지 달라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국 신발과 액세서리에 신경을 쓰지 않는 스타일은 단순히 외모 문제만이 아닙니다. 자신감, 기분, 하루의 활력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신발과 액세서리를 점검하고 깨끗하고 조화로운 아이템으로 바꿔보세요. 작은 변화지만 하루를 세련되고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5가지 옷차림 팁 기억하시나요? 너무 헐렁하거나 처진 옷,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난해한 패턴, 유행만 쫓는 스타일, 오래되고 낡은 옷, 그리고 신발과 액세서리의 소홀한 모습까지 하나하나 작은 변화만으로도 우리의 하루와 자신감,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 주는 인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옷은 단순한 겉모습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고 활기차게 하루를 살아가겠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오늘 소개한 팁을 기억하고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편안함과 세련됨, 품위와 자신감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나이를 잊고 대충 입는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자신의 몸과 스타일, 삶을 존중하는 작은 노력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전달하고 나 자신에게 활력을 주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오늘 배운 5가지 옷차림 포인트를 마음에 새기고 거울 앞에서 미소 지어 보세요. 조금만 신경 써도 오늘 하루가 산뜻하고 기분 좋게 시작될 것입니다. 옷차림 하나로 삶의 활력과 품격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옷차림 팁이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 더 활기차고 품위 있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나이 들어서도 자신을 존중하고 세련되게 옷을 입는 작은 습관이 본인과 주변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앞으로도 더 알차고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과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